많은 목표들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지만 현실의 경계를 바꾸는 영웅들이 나타날 때는 가능해집니다. 그 영웅은 심지어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11살의 산시로 경기장에 섰던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밀란에서 뛸 거야. 어린 시절의 꿈에는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 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태어났지만 철의 장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축구공을 차기 시작한 소년의 용기는 위대한 공격수 마르코 반 바스텐보다 앞섰습니다. 전설적인 네덜란드 선수는 밀란에서 아직 빛나기 전이었지만 그의 영광을 이어받을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꿈을 초월했습니다. 밀란에서의 미래 활약들은 그 소년을 클럽의 전설로 만들었고 그를 자신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구소련 지역에서 그만큼 축구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 다른 소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안드리 셰우첸코 경력을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위대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키이우 지역 출신 소년의 어린 시절 열망은 부모님에게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기적으로 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슈첸코는 더 합리적인 전쟁터, 즉 축구장을 선택했습니다. 초반에 코치들의 칭찬 담긴 평가가 그의 가족들에게 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슈첸코의 성장을 멈출 수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1986년 4월 말 디나모 학교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슈첸코를 포함해 많은 키이우의 아이들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먼 훗날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체르노빌 재앙은 그 시기에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드리 슈첸코는 비극적인 기억의 색을 바꾼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확실히 증명한 것은 2021년 유럽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핵심 스타는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감독으로서의 실력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슈첸코는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공격수들에게 그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체르노빌 재앙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력을 시작하기에는 시기가 오히려 적절했습니다. 젊은 축구 선수로서 발레리 로바노프스키의 지도 아래 들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행운이었습니다. 슈첸코는 그의 축구 인생에서 많은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지만 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로바노프스키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감독은 재능 있는 제자를 진정한 프로 선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슈첸코의 성공은 로바노프스키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디나모에서의 첫 몇 년은 다른 스승의 지도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보팀에서 17살의 공격수가 보여준 놀라운 득점 능력은 요제프 사보 감독에게 성인팀에서의 데뷔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시 경쟁 상황도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시기 디나모의 수준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슈첸코의 국제 경기 데뷔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디나모는 바이에른 뮌헨에 크게 패배했고 우크라이나 대표팀은 크로아티아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의 빛은 바로 셰우첸코였습니다. 그는 뮌헨의 강호를 상대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그의 챔피언스리그 첫 득점이었으며 디나모에서의 마지막 골이 될 뻔했습니다. 젊은 상대의 잠재력을 알아본 뮌헨은 슈첸코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분명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디나모의 주전으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뷔 시즌 동안 젊은 공격수는 2군과 1군을 오가며 17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공격의 핵심은 빅토르 런앤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디나모의 주요 득점원이 슈첸코로 교체되었습니다. 슈첸코는 한 시즌 동안 19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당시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클럽 중 하나였던 알라니아가 그의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디나모 경영진은 빠른 재정적 이익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감독 발레리 가자예프는 슈첸코를 데려오는 데 실패했고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발레리 가자예프 감독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슈첸코의 전성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슈첸코가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려면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디나모로 발레리 로바노프스키가 돌아왔고 이 위대한 멘토의 등장으로 키이우 클럽은 새로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스트리아의 라피드와 스위스의 크사막스에게 쉽게 패배하던 팀이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넘어섰습니다. 키이우의 전설로 남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는 셰우첸코의 상승 곡선을 상징했습니다.
캄프누에서의 해트트릭 이전까지 그는 단순히 재능 있는 공격수로 여겨졌지만 그 이후로 그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압도적인 승리는 디나모뿐만 아니라 축구 역사에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슈첸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골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23년 동안 깨지지 않았으며 킬리안 음바페가 등장하면서야 비로소 깨지게 되었습니다. 슈첸코의 놀라움은 단순히 득점수뿐만 아니라 퀄리티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속도와 민첩성으로 모두를 매료시켰지만 2번의 헤더골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호나우지뉴처럼 믿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기 측면에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기술적 능력에 더해진 성실함과 전술적 지능은 그를 완벽한 득점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바르셀로나는 시즌을 더블로 마무리한 강팀이었습니다. 디나모를 상대로 경기에 나섰던 바르셀로나 선수 중 2명은 이후 3년 안에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바우드와 루이스 피구가 각각 상을 받을 때 안드리 슈첸코는 투표에서 3번째를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매년 발롱도르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밀란으로의 이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떠나기 전 그는 디나모가 그들의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챔피언스컵에도 특별한 시즌이었습니다.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후 인기 없는 리그에서 온 클럽들의 우승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유럽 대표 클럽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바노프스키의 디나모는 축구의 기적이라 할 만한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팀은 강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기를 펼쳤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구소련 출신 클럽들로부터 비슷한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날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기적의 핵심에는 로바노프스키의 팀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술도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 없이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 팀의 가장 빛나는 존재는 단연 슈첸코였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레브로프와 벨케비치의 훌륭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공격력은 슈첸코였습니다. 바로 그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의 주요 클럽들이 줄을 섰습니다. 셰우첸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8골을 기록하며 최고 득점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중 5골은 플레이오프에서 터졌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뮌헨은 매우 강력한 팀이었지만 디나모의 실수와 놓친 기회들이 없었다면 디나모가 결승전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후 알렉스 퍼거슨 경은 디나모와의 대결을 두려워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했던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심이었습니다. 슈첸코는 디나모와 함께 캄프누에서 다시 한번 뛰기 위해 단 한 걸음이 부족했지만 그의 작별은 화려했습니다. 유럽 중결승전에 앞서 그의 팀은 국내에서 또 하나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 시기 슈첸코가 챔피언십 데뷔전을 치렀던 상대인 도네츠크 샤흐타르는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디나모는 여전히 국내에서 강력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젊은 공격수는 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우승자로 수도를 떠났습니다. 그중 마지막 트로피는 그의 작별 경기에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 같았습니다. 컵 대회 결승전에서 셰브첸코는 2골을 기록했으며 그중 하나는 멋진 개인 드리블 돌파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골로 경기를 빛냈습니다. 이별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밀란은 공식 이적이 이루어지기 반년 전에 이미 디나모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이적은 마치 하늘에서 맺어진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 시로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던 슈첸코 그리고 키이우와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밀란. 이 완벽한 결과는 초반의 걱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적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과연 우리의 주인공이 유럽 축구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정신적 성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뒤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 언급된 사례는 자바로프와 미하일리첸코의 이적 실패였습니다. 이들은 세리에 A에서 디나모 시절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 이적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구단은 2,500만 유로를 지불했는데 이는 큰 금액이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라면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이었습니다. 셰브첸코의 정신력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미 키이우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며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밀란의 감독 알베르토 자케로니는 새로 합류한 선수가 팀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23살의 이 젊은 선수는 데뷔 전부터 골을 터뜨렸고 5번째 라운드에서는 밀란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경기는 스쿠데토를 노리는 라치오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슈첸코는 로마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공간을 찾아내고 빠르게 돌파하며 연계 플레이에 참여하고 수비수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왼발, 오른발로 모두 골을 넣었고 페널티킥마저 차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마치 새로운 반 바스텐을 보는 듯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밀란의 회장은 슈첸코에게 10골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보다 2배를 넣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실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미셸 플라티니의 업적을 재현하며 데뷔 시즌에 세리에 A 득점왕에 오른 외국인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슈첸코는 반 바스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높은 득점력을 유지하며 다시 리그에서 24골을 넣었습니다. 그 시기 슈첸코는 발롱도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바로 팀의 성적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꿈의 클럽은 그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슈첸코가 이탈리아로 이적한 첫 시즌에 디나모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슈첸코가 밀라노에 온 당시 로쏘네리는 챔피언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팀 구성은 황금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팀은 세대 교체와 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슈첸코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밀란은 그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새 시즌 동안 그는 팀의 최고 득점자로 남았습니다. 비록 타이틀은 없었지만 슈첸코는 팬들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2001년은 세리에 A에서 최종 6위의 자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한 해였습니다. 5월에 붉고 검은 군단은 수많은 트로피와 맘먹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테르는 6대0이라는 점수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두 팀 간 더비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 승리였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이 더 편하게 부르던 이름인 셰바는 2골을 기록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슈첸코는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장면의 미학은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중앙원 주변에서 공을 받은 셰브첸코는 빠르게 2명의 상대를 제치고 또 다른 2명을 끌어들인 후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서 부폰의 등 뒤로 공을 살짝 넘겼습니다. 유벤투스 수비는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큰 경기에 의해 기억되며 슈첸코는 그런 경기들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멋진 골이 나오기 한 달 전 밀란은 또 다른 훌륭한 순간을 경험했으며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팬들이 그 진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클럽은 카를로 안첼로티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안첼로티는 밀란을 꿈의 팀으로 변모시키며 재건의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밀란이 정상 정복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오랜 주역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중요한 순간에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부상의 압박 속에서 슈첸코의 득점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그는 겨우 10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밀란이 시즌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즌을 황금으로 만든 골이었습니다. 밀란의 경기장은 그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드리 셰우첸코는 밀란 더비 역사에서 최고의 득점자입니다. 그는 14골을 넣었고 이는 주세페 메아차보다 하나 많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의 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AC 밀란은 인터 밀란을 이기고 우리의 영웅은 유벤투스와의 결승전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팀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축구의 정신은 팬들에게 진정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주역답게 셰브첸코는 마지막 차례로 킥을 찼습니다. 이번 골은 1년 반 전에 부폰의 골문에 넣었던 그 아름다운 골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안드리 슈첸코는 승리를 감독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인생은 그런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발레리 로바노프스키의 심장은 그의 승리 1년 전에 멈췄습니다. 슈첸코는 이 컵을 키이우에 가져와 위대한 감독을 기렸습니다. 슈첸코는 더 이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승리는 여러 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밀란은 성공을 반복할 모든 기회를 가졌지만
홈에서 4대1로 이긴 뒤 데포르티보에게 패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밀란은 다른 트로피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에 A, 유럽 슈퍼컵, 이탈리아 슈퍼컵. 이 모든 승리는 슈첸코의 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골을 넣으며 다시 한번 팀의 최고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보다 더 위협적인 공격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발롱도르 투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셰우첸코가 유럽 챔피언십이 열린 해에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은 그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실망감은 밀란이 리버풀과의 전설적인 결승전에서 겪은 재앙을 배경으로 한동안 가려집니다. 잉글랜드 팀의 환상적인 역전 드라마는 그날 밤에 주요 원흉이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확한 슈팅이 부족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안드리 슈첸코는 2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결정적인 위치에서 골키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후 슈첸코는 폴란드 골키퍼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는 다시 그의 손에 잡히지 못했지만 같은 시즌에 다시 그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기록한 득점은 그가 득점왕 자리에 오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9골을 넣었지만 하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골들 덕분에 밀란은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와의 중결승에서 셰우첸코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수와 떨어져 공간을 차지하고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카를로스 푸yor은 셰우첸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카탈루냐의 수비수는 심판이 파울을 인식하도록 발레리나처럼 춤을 춰야 했습니다. 셰우첸코의 활약은 캄프누에서 빛났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챔피언스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것이 슈첸코의 경력 막바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챔피언스리그 컵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텐 파직은 슈첸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미국 모델과의 로맨스는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면서 슈첸코의 득점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밀란을 떠날 위험도 커져갔죠. 이적 루머는 경기력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돌았습니다. 이야기는 크리스텐이 밀란 구단주인 피에로 베를루스코니의 아들과의 관계를 끝낸 후 슈첸코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충격이었죠. 진정한 알파 메일답게 모든 것을 혼자 이루어낸 피에로는 아버지에게 가서 셰우첸코의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셰우첸코가 밀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컸고 그는 구단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뛰었던 모든 구단의 구단주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셰우첸코의 큰 아들의 대부가 되었고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셰우첸코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셰우첸코와 크리스텐의 관계는 시간의 시험을 견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텐이 그의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셰우첸코의 경력이 하락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아브라모비치가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그를 유혹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유혹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셰우첸코는 예상보다 일찍 커리어가 끝난 다른 유명한 축구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밀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첼시로의 이적을 결정한 것은 실수였지만 이적 뒤에는 개인적인 스캔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적인 관심도 있었죠. 첼시는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고 최고의 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을 이끄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기대는 완벽한 그림을 그렸죠. 슈퍼포워드의 영입은 반드시 이 런던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장점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셰우첸코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팀은 승리에 배불렀고 조세 무리뉴는 우크라이나 선수를 대신해 다른 선수를 원했죠. 무리뉴 감독은 사무엘 에투가 그의 전술에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 냉담한 감독의 태도가 실패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디디에 드로그바의 질투로 악화되었고 그는 셰우첸코가 영입된 직후 런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드로그바는 주전 자리를 약속받으며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셰우첸코는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뛰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후에 우리 주인공은 윙에서 뛰는 것이 불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셰우첸코가 데뷔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었을 때 그것은 리버풀과의 슈퍼컵 경기에서 골을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기쁨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소 차분한 올리가르히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며 누가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의 진짜 주도자였는지 암시했습니다. 첼시 유니폼을 입고 셰우첸코는 그 후 어떤 결과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타 경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죠. 첼시에서의 최악의 시기는 밀라노에서의 최고의 시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슈첸코는 명성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는 충분한 경기 시간을 얻었지만 디디에 드로그바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1년 후 슈첸코는 상황뿐만 아니라 부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무리뉴의 퇴장은 그가 새롭게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슈첸코는 점차 후보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추락의 중심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첼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20분을 뛰었지만 이 대회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 중 한 명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셰우첸코는 그의 전성기 시절의 장소에서 폼을 되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밀란으로의 임대는 그가 예전과 같은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는 90분을 가끔씩 소화하며 세리에 A에서 18경기 총 76분간 유니폼을 입고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고향인 디나모로 돌아오는 것은 멋진 행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슈첸코는 유럽 챔피언십을 대비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죠. 고향에서는 정기적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리그에서도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위대한 공격수, 세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은 가끔씩만이었습니다.